어떻습니까? 이걸 놓고 이제 뭐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 아니냐, 일종의 성희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 비하 논란까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반면에 뭐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. 어떻게 판단하시는지? 뭐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인이 국회에서 전시한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저는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. 예. 아무데나 전시를 할 수 있을 텐데. 그게 이제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 정치인은 항상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마련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런데 또 그것을 이제 정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전시를 했다는 말입니다. 네.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.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. 당시에 새누리당이 요구를 했지만 DJ하고 사실은 차별화하게 한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? 진실은 박지원 대표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끝장 토론 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. 정말 보면 문재인, 반기문, 이재명, 안철수 이런 순으로 이제 고착화되는.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올랐더라고요, 대표님이. 약간 이제 미동하면서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기대하신 것보다는 좀 약간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? 어떠십니까?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입니다. 저도 이제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 당시에 제 개인의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최선의 이제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. 다른 당보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물러가라고 당론을 정했습니다. 네. 퇴진 당론을 정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퇴진 정도로는 되지 않고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야권의 대선주자 8명을 요청을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야3당이 전부 탄핵을 하기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목소리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법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들은 다 남아있으니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약간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뭐 사실 이 이제 유머가 떠돈지는 오래된 건데 오늘 보니까 홈페이지에 역시 안철수의 새 정책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, 여전히. 예, 그래서 예. 이제 시중에 나돌던 이제 말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데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. 안철수의 새 정치,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,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. 김정은의 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를 이제 네. 그런 반열에 올린 거긴 한데요. 네. 근데 이제 새 정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. 세상 바뀌는 거를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 정치다. 네. 그리고 사욕 채우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거라고 네.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걸 또 모호하다고 이제 반응이 와서 네. 저는 한동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득권 정치의 논리였던 겁니다. 네. 기득권이 뭡니까? 기득권은 지금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좋은 게 기득권입니다. 그런데 이제 새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 바꾸겠다고 제가 나서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 못하겠다, 모호하다고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비판하든 저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 정치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